안녕하십니까. 쇼킹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세 가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관련된 내용과 서울시의 과열 대응 두 가지, 마지막으로 국토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시사까지 총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가 발표됐죠. 강남 상구 집값이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아파트 주간가격 변동률을 0.2%로 끌어올렸습니다. 동남권이 0.58% 급등하면서 상승을 주도했어요. 일반적으로 주간 아파트 변동률이 0.2% 상승이면요, 정부가 개입을 고민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서울이 거기에 포함이 됐다는 거죠. 반면 경기도와 인천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경기도는 0.00%, 인천 지역은 마이너스 0.0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과 특히 서울 지역에서 강남 상구 중심의 일부 지역의 과열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좀 이것을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지표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늦다 말씀드렸죠. 지금 잠실 지역의 통계상 과열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실제 잠실은 1월 달부터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그 뜨거웠던 게 이제서 과열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 경기 모두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1월 대비 2월 거래량이 82%, 2월 대비 3월 거래량이 104% 폭증을 해버렸어요. 제가 부동산 거래량 집계하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1월에서 2월에 56% 급등했고요. 2월에서 3월 거래량이 60%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 상구, 마용성광 인기 지역만 거래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으로 거래가 유입되고 있다는 거. 그럼 겨울철 급매만 소진되면 그때부터 호가가 올라가는 게 본격적으로 체감이 될 겁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대응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택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한 서울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대응이 나오고 실제 움직이고 있어요. 먼저 서울시의 두 가지 대응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열 지역에 대한 투기 단속, 두 번째는 공급 증가 신호 전달입니다. 투기 세력 단속, 서울시 부동산 투기 단속 현장 점검반 투입, 투기행위 적발 시 수사 의뢰하고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 등 일부 지역 부동산이 단체로 휴무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드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특히 상급지 부동산 시장은 실소유자 중심의 시장이거든요. 왜냐면은 갭 투자자들이 단체로 넘어와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투기과열지구는 취득세 중과제도에 적용하다 보니까 1주택자가 집을 살 경우에 3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조건은 붙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8.4%의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실소유자 중심의 시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비싼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흐름에서 이런 투기 세력 단속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예를 들어 분양권에 투자 수요가 몰려서 집값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다운 계약서 단속 등으로 잠재울 수 있겠지만 기존 주택 시장에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시세 조작 같은 거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미등기 믿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투기과열지구는요, 이제 투기과열지구의 9억 이상 아파트는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실거래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15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처분했고 3억에 예금이 있었고 2억에 대출을 받았다. 그럼 10억 아파트 처분했을 때 매매 계약서, 그리고 3억 아파트 있을 때 예금 잔액 증명서, 그리고 대출 증빙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실거래 신고가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 시세보다도 더 높게 거래가 체결이 되면요, 한국부동산원에서 부동산 실거래 조사 증빙자로 제출 안내문을 보냅니다. 이 안에 매도자, 매수자 계좌까지 다 까게 돼 있어요. 그만큼 시세 조작이라는 게 쉽지 않게 지금 제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 저만 알고 있을까요? 아니죠. 서울시에 단속 나가는 공무원들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기 단속을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중개업소의 휴업을 유도해서 과열된 시장을 시키려는 겁니다. 단체로 쉬다 보니까 집 보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매도자들도 잠깐 좀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단기간에 집값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더 이제 광기를 갖고 좀 매수하기보다는 좀 쉬어가라, 이런 것을 좀 의도해서 서울시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서울시의 대책 두 번째는 공급 신호입니다. 그래서 투트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지난 2년간 서울의 입주 물량이 6만 8천 호인데 올해하고 내년에 입주 물량이 7만 1천 호로 2년 전 대비 더 오히려 증가하네. 아파트 입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패닉 바잉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통계를 그건 잘 해석해야 돼요. 아시다시피 서울은 공공택지가 없습니다. 자, 이제 공공택지가 없기 때문에 도심화된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하려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어야 돼요. 그래서 정비사업만 봐야 되거든요. 자, 이 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 2025년에 3만 2천 호인데 이 보통 입주 물량이 겨울에 몰려 있어요. 그럼 그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소진되고 있다는 뜻도 된다는 거죠. 두 번째, 2026년 입주 물량은 1만 2천 호밖에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3만 호 전후가 공급 측에서 문제를 안 일으키는데 그거보다 훨씬 부족하다는 거죠. 아니, 비정비 사업에서 공급되는 건 안 보나요? 이거는 청년 안심주택증, 이제 3, 4인 가구를 위한 주택 유형이 아니라 1, 2인 가구를 위한 주택 유형이다 보니까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체크를 하시면 안 되고 정비사업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6년에 1만 2천으로 급감한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예요. 게다가 서울은 내년인데 경기도는 올해 입주 물량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벌써 경기도 지역 전세 문제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그럼 서울시의 대응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 그냥 보여주기식 대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식의 대응이 처음 나온 것도 아니고 예전에 여러 번 있었는데 솔직히 별 효과는 없었어요. 국토부의 반응도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제13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 집값 급등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즉시 추진이라고. 아니, 바로 재지정한다는 거 아닌가요? 조건을 달았어요. 더 과열되어야 한다는 거, 지금보다도 더 과열될 때 이 재지정을 하겠다는 거죠. 솔직히 이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는 소리예요. 아니, 이미 집값이 5억이 올랐는데 뭘 더 기다려? 지금 다른 동네까지 난리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국토부와 서울시의 입장은 계속 똑같아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충분, 국토부 집값 불안설 반박. 잠시를 오른 거는 그냥 정상화 과정이고 다른 지역은 조용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규제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같이 보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에 경험 많은 사람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한번 상승 흐름을 탄 부동산이 스스로 방향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은 더 넓은 지역 상승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원래 정부는요, 다 오르고 대응하더라. 정부의 대응 타이밍은 이제 수도권 지역의 집값 과열이 나타났을 텐데, 그럴 거면 좀 저렴한 아파트까지 전부 다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그 급등까지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다 오르고 나서 오를 만큼 올라서 더 못 사겠다 싶을 때 규제가 나왔다는 거죠. 마이클 타이슨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작년 7월이 생각나요. 작년 7월에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 집값 추세적 상승 아니라고 확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8월에 서울 아파트 상승률이 6년 만에 최대폭으로 뛰게 되면서 대출 규제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집값의 상승 흐름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3월 15일 멤버십 영상에서 강남 신축을 제일 싸게 사는 방법, 강남 입성을 놓친 사람들을 위한 강남 재건축 단지 3곳을 추천드렸습니다. 쇼킹 부동산 멤버십으로 다른 인생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